저희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또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은 그냥 단순히 일반 단체처럼 후원을 하기 위해서 뭐 일회성에 이래 되는 그런 후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 우리가 정말로 삶의 이래 희망을 포기한 노숙자들. 그리고 이 사대문안에 가면은 고층 빌딩 이면에 쪽방촌이라고 있어요. 그 이 쪽방촌에 한 평도 안 되는 골방에 정말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웅크리고 있는 이 어르신들. 그리고 정말 부모 없이 이렇게 소년 가장으로서 이래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지만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희귀난疾병을 가진 이런 가정, 뭐 다문화 가족, 우리 세터민, 탈북민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돕는다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뭐 숫자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이런 단체들이 이분들을 돕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돕는 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대부분의 봉사다 이렇게 저희는 봐지는 거죠. 국내에 큰 NGO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체계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이래 물품 같은 거 이렇게 전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우리 사회에 이 양극화에 있는 이분들도 얼마든지 음지에서 우리가 양지로 나와서 같이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분들 일회성에 지원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이분들은 평생을 음지에서 양지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한국새생명복지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 때 그 이름을 정할 때 우리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리자. 삶의 희망이 없는 저 생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자.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복지재단. 그래서 새생명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회복을 시키자. 그래서 한국새생명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7월 27일 날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실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 그래서 적은 금액서부터 큰 금액까지 이래 다양한 재원이 있었을 때 이 사회적 약자들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설립한 이후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쓰고. 어서오세요. 나 누군가 했네. 나 현진이니까 일부러 왔지. 그러구나. 아이고, 마스크 써가 나 못 알아봤어. 아이고. 조선놈도 못 알아본 데가 있지. 그랬구나. 나는 왔다 그러나 누구신가 해요. 예. 저도 회원이니까. 우리 파란 천자. 아시죠? 다시 인사드려요. 우리요. 김국환 가수님은 저희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고, 실제로 저희가 활동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래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 우리 나는 회의 오시는 줄 알고 올라가서 홍보대사에 올라가 정책했다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우리 김국환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 자녀분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고 이래서 제가 또 이래 오늘 이래 근처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잠깐 뵙자 하고 이래 오셨는데 빨리 사인들 안 받아요? 회장님 말씀하시고 이따가 또
CD가 있으니까 난 처음 배우는. 저기 시간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뭐 한 30분 이상 걸려도 됩니까? 30분 넘어로. 말씀하시고. 차 한잔 먹자고. 아, 차 달라 그럴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리 오셔요. 저는 그냥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아니, 그 이리 오셔요. 뭐. 아니, 저기 나가서 달라고 촬영 중에 지금. 다 봤어요. 저기 이제 세계적으로 나간다는데. 예, 예. 예. 워낙 그 회장님이 예. 큰일만 여시니까. 저기 뭐야, 그러면은 얼굴 좀 나가도 됩니까? 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홍보대사 이런 데 나가는 거지. 아유, 그럼. 사실- 회장님 말은 이제 꽤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회사님은 저기 뭐야 불교 가수 연합회에 또 회장으로 있잖아서 회장을 좀 했어요. 예, 제가. 회장도 하시고 여러 실제 사회공헌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또 저희 재단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는 항상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상당히 젊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회장님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아마 여기서 보기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도 저희 국민들한테 즐거움도 많이 주시고 이러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선행에 항상 참여해 주시고 지금 이제 파란 천사 운동이 예. 지금 뭐 전국에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전국에 지금 10,000개의 지금 위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지역위원회 3,000개, 그 다음에 전문가 영역의 위원회 7,000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0,000개. 왜 3,000개를 만드느냐면은 동네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을 행정구역을 시군구 동단위까지 이렇게 형성을 해보면은 3,500개가 나옵니다. 행안부에 등록되어가 있는 게 3,500개인데 그 중에 3,000개를 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개를 21명의 단위로 이래 지역마다 이래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영역의 위원회를 또 이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영역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꼭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김국환 회장님도 그날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여기 한 4,500명 모셔놔놓고 공연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를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서 나눔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 이래 오갈 데 없고 정말로 외로운 쪽방촌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이분들 1시간 정도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을 제공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실 때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에 이 지역에 이제 성북구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한 4,500명 모시다가 행사를 하는데 그 1시간의 공연 프로그램에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지만 10분짜리 연극 꽁트를 넣습니다. 그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출연하는 이 꽁트를 넣었는데 여기에 출연한 연극 배우들이 아주 그날 아주 즐겁게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여배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배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같이 출연했던 그 남자 배우가 생활고를 못 견디고 고시원에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TV도 한두 번 나오고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배우인데 고시원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팠죠. 이게 신문에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겉은 화려나 해도 실제로 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재능이 있음에도 인해서 이 재능을 얼마든지 확산시키고 발산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주질 못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 영역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 사회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나열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70개의 분야, 70개의 분야의 전문성의 분야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래 도시별로 하나씩 세우려니까 시군구를 숫자를 해보니까 230여 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100개만 한 분야별로 100개씩 만들겠다. 그래서 70개, 100개면은
7,000개죠. 그죠? 그래서 이 7,000개,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7,000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대중음악이면은 음악인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위원회 3,000개. 그래서 10,000개의 파란천사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위원회에 20명의 운영위원을 둬서 이 운영위원들이 각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그다음 지역은 지역위원회, 동네마다 이래 다 이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게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란천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10,000명의 위원장을 다 세우려 합니다.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3,000개의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7,000개의 전문가 영역의 위원장. 그래서 10,000명의 위원장을 연말까지 세우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파란천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국민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4일 날, 10월 4일 돌아오는 10월 4일에 파란천사 공식적인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왜 발대식을 10월 4일이냐? 10월 4일이라는 이 숫자에 천사의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일을 정하기 위해서 10월 4일 날 그래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10,000명의 위원장을 다 세운 다음에 이 10,000명이 세우지면은 그때부터는 재단에서는 방송을 통한 캠페인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파란천사 회원이 되어달라는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보고 참여하는 이 국민들을 우리 전국에 있는 10,000명의 위원장에게 20명씩 임원들을 이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명의 위원장 속에 20명의 한 위원회 임원들로 해서 전국에 21만 명의 임원들로 구성된 봉사 조직을 짜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 21만 명을 채우는 복지 조직을 짜겠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회원 모집에 관련된 캠페인 광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짜여지가 있는 10,000명의 위원장님들은 지역별로 각 흩어져서 봉사를 그 지역에 해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 환경을 하자. 대중음악인은 음악으로서 지역에 또 알리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확산을 하면은 TV 광고까지 나오고 캠페인 광고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파란천사의 봉사단이 지역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10월 4일까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이 파란천사에 대해서는 다 각인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이 20명 단위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또 펼치니까 당장 내가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에는 우리 파란천사를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10월 4일까지 1년 정도 어느 정도 알려진 다음에 내년 10월 4일에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파란천사 축제 행사를 전국에 펼치겠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 영역에는 70개 위원회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한 10개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대중음악인위원회, 문화예술공연위원회, 연극위원회, 전시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이 10개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이 10개의 분야가 한 분야가 아까 전국에 100개씩 제가 도시별로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0개면은 1,000개의 위원회가 움직입니다. 그죠? 이 1,000개의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축제 행사를. 그래서 온 국민이 이 파란천사 축제를 통해서 다 같이 이래 함께 문화축제를 즐기는 이 모습으로 내년 10월 4일에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공휴일, 기념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선한 마음으로 같이 즐기는 이런 축제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란천사의 기념일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년 10월 4일이 되면은 어려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함께 해서 이 축제로서 그 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날로 만들자. 그래서 내년 10월 4일에 그 축제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 파란 천사에 대해서 완전한 각인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내년부터는 지금 제가 구상하는 구조로 간다면은 1년에 한 1조 원 이상이 되는 재원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지금 짜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면은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설립을 할 때 그때부터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이 후원을 받아서 그 기금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모금을 하고 있어요. 큰 NGO 단체는 아프리카 애들 영상을 띄워서도 묻지마 모금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많은 돈을 걷어가도 매번 연말이 되면은 연탄 배달을 기다리는 사람, 반찬 담가주길 기다리고 도시락 갖다 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대로란 얘기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3년 전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는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텄어요. 예. 그게 1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명의 조직이 완성이 되었을 때 내년 10월 4일이 지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생활 환경만 바꾸면은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파란천사 축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캠페인을 펼칠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런 환경만 바꾸면은 쓰레기로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기부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 환경이 된다는 걸 제가 알릴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21만 명의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알린다라고 하면은 1조 원,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참여해 준다면은 지금의 목표는 우리 국민 20%, 1,000만 명이 파란 천사가 되는 걸로 제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천사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만원. 회비 만원 내는 회원 1,000만 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1,000만 명이 만들어져서 내는 회비도 만원이면은 1년이면 1조 2천억입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재원과 제가 낸 아이디어로서 발생되는 이런 재원, 그럼 적어도 2조 원, 3조 원이라는 재원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마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 초부터 저희가 이 파란천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벌써 100개 위원회, 200개 위원회, 400개, 500개, 700개, 지금 1000개 위원회가 넘었습니다. 넘고 1100개, 지금 1200개 위원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는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3년, 금년에 한 해 10,000명의 일의 위원장을 세우고 내년에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21만 명의 조직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후내년부터는 실제로 마련된 이 재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약자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년의 계획을 세웠고요. 이 3년의 계획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의 우리 이 파란천사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리더 1만 명의 위원장님들에게 그때까지 역할을 하시는 정말로 이 사회공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들 정말로 이 파란천사 운동에서 열정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신 위원장님들을 10,000명을 뽑을 겁니다. 10,000명을 위원장 직함 받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면 이건 의미가 없고 저는 이 역할을 하시는 위원장님 10,000명을 뽑아서 이분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이 위원장님 10,0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땅이 여기까지 있기까지에 노력해 주신 근현대사 인물 1,004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명과 1,004명의 이름을 10,000,004 이름을 새겨서 한반도 지도를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4명 가운데는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 119명을 뽑을 겁니다. 119명을 뽑아서 이 근현대사 인물 1,004명 속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왜 119명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119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해주는 게 119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시니까 국민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119분을 뽑아서 이 10,000,004의 이름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04명의 이름을 한자 한자 새기는 한반도 지도를 만들 것이다. 누가? 세계 평화 작가 한한국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순수 한글로만 가지고 이름을 새기거나 글씨를 써서 한반도 지도를 만들고 전 세계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37개국의 나라의 지도를 한글로 한자 한자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지도가 유엔에 가면은 이분 작품이 다 전시가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 평화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 분이고, 대한민국 지도는 유일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지도 이름으로, 저쪽에 지금 액자로 지금 걸려가 있는 저 지도입니다. 저게 희망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저 지도에 깨알같이 쓰여 있는 저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내용을 한자 한자 새겨서 한반도 지도를 만들었고요. 저 지도는 지금 국회 헌정기념관의 연구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점 있는 우리나라 지도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를 써 내려간 10,004명의 이름을 한자 한자 새겨서 폭이 5m, 높이 8m 이 특수 한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서 한반도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지도를 만드는데 그 한 작가가 한자 한자 내려가지고 완성하는 기간이 2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저 지도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대한민국의 국가 기록 문화로 영구 보존하는 걸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기록 문화로 영구 보존을 시키면서 우리 10,000명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드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에는 저희가 기념이 될 수 있는 액자를 만들어서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액자를 만들어서 하나씩 한 점씩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상은 좋습니다. 뭐 이사장님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그랬어요. 제가 가진 이 생각이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삶의 철학은 포기란 없습니다.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 파란천사라는 이 이름을 만들 때도 사실 이 후원자 전국에 10,000개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봉사 단체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동네마다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냥 이래 단체를 맡아달라 해가지고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잘 알지도 못한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방송도 나오고 언론에 나왔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는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이래 면면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보니까 천사라는 표현을 하더란 얘기죠.
저 사람 심성은 정말 천사 같은 심성을 가졌어. 그리고 방송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는 의미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천사 같은 심성으로만 변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 바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천사 운동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족성이 결집력과 단결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응집력이. 그래서 제대로 된 이슈만 던져준다면은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은 아주 되겠다. 확신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운동을 확산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확산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악마가 된 적도 있어요. 천사 반대말은 악마잖아요. 악마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악마가 되더란 얘기죠. 이슈가 생기니까. 언제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라는 이슈가 터지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기기 위해서 빨간 티셔츠에 악마 그림을 그리고 악마로서 외치더란 얘기죠. 붉은 악마라고. 그러니까 악마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민족성이 결집이 되는데 지금의 제가 전개하자는 거는 천사운동이잖아요. 그럼 천사는 선행을 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은 악마도 저렇게 되는데 천사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다. 그래서 제가 천사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운동을 하자고 해놔놓고 보니까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저희 재단을 설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정말로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자.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복지재단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을 설립을 할 때 저희 재단 로고를 만들 때 이 로고 컬러를 선택을 할 때 제가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뭘까? 이 고민을 제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우리 우주 만물을 듣고 있는 컬러가 파란색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로고 컬러를 만들면서 파란색으로 우리 로고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천사 운동을 하면서 이 파란색과 천사를 결합하니까 뭐가 되죠? 예, 맞습니다. 파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파란 천사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요. 다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파란 천사 정말 좋다. 그래서 이 파란 천사라는 이름으로 이 봉사 조직을 만들게 됐고요. 이 조직이 나중에 1만 명의 위원장이 중심에 서서 20명 단위의 임원들로 구축이 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완성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풀면은 이건 무조건 완성이 된다. 지역의 동네마다 우리 파란천사 위원장들이 다 있고 이 전문가 영역의 모든 구석구석에 요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소상공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하다못해 월세라도 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면 이게 바로 복지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게 다 촘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저는 이 복지가 새롭게 써내려가서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재단에 지금 6월 현재 오늘 24일이죠. 24일 맞죠? 8월 24일. 오늘이 8월 24일인데 8월 24일 현재 1,200명 위원장님들이 전국에 섰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1만 명의 위원장을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 지역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한 9천 명 가까운 이 위원장을 빨리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신임 위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에 빨리 10,000명의 위원장님을 우리 다 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참여해서 이 위원장님께 우리 재단에서 주는 걸 받아서 나눠드리고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위원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되어서 저희 재단을 대신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이 위원장 21명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도와주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가 전국의 시, 군, 구 단위로 지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30여 개의 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회를 도와주는 조직이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의 연합회. 저희가 경기를 남북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연합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회가 지회를 돕고 지회가 위원회를 돕고 재단에서는 연합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확산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무슨 후원을 해달라, 돈을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이 선행을 갖다가 받아서 주변에 알리고 나눔을 하는데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란천사의 위원장님은 지금 연말까지 1만 명을 모시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뜻이 있는 분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귀한 우리 김국환 회장님도 이래 자리해 주시고 또 이래 많은 분들이 이래 해 주셨으니까 아마 오늘 기점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죠. 궁금한 거. 예. 네, 저는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강서구. 예, 강서구. 예. 강서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예. 예. 아주 참으로 좋은 일 알고 계시고요. 예, 예. 뭐 회장님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예.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아, 그랬어요? 예. 우리 또 친구가 예, 예. 좋은 일을 한다 하길래 예. 적극 저도 참석을 해보고 예. 참여를 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중에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미력 하나만 예, 예.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니까 또 우리 김국환 가수님 예, 보게 되고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를 도와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게 미스 트롯이죠, 그죠? 그 미스 트롯에 이번에 2기 트롯이 출발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김다연 그 아역 가수 있습니다. 그 가수도 저희 그 홍보대사입니다. 예, 홍보대사고, 예, 그 아버지는 김봉곤 그 선생님 훈장님은 우리 여기 청소년 예절교육 위원장을 지금 맡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다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다연이가 여기 와서 또 임명장도 받고 우리 김봉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오서 이렇게 임명장도 받고 이랬는데 선하신 분들. 예,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누구든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천사가 되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야 되고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딛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 이 지구상에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끈이 없어가지고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부터 이렇게 그 희망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여기에서 또 확산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 돼야 된다. 그것도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완전히 이루어낼 때 그때 또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낸다면은 얼마든지 완성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으로 빨리 자리 잡아서 정부에 봐서도 아, 민간단체가 저렇게 잘하는구나. 뭐 지금의 많은 단체, 많은 돈들을 정부에서 예산을 쏟아 넣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될 약자들은 변함이 없어요. 회복이 안 돼.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요. 노숙자들 그대로 절비하게 널려져 있고 용산에 쪽방촌 가면요. 이분들 거기서 환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단체들이 봉사했다고 사진 찍고 언론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진짜 뭐 반복되는 모습이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저희 이 파란천사 운동을 통해서 이분들을 완전히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족이 결집력과 단결력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이 파란천사를 통해서 끈끈하게 뭉쳐져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우리 민족이 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죠. 뭐 나는 잘 살고 너는 뭐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뭐 자살을 하든 죽든 말든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같이 함께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복지사회로 가고 행복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한다지만은 또 뭐 이래 다른 데서 아니 무슨 이 단체 저렇게 많이 막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저 단체장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회복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고, 제가 원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복지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35년 전에 저기 경남 김에서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가 출세하려고 올라왔다가 출세하는 그 과정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 깔려가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제 삶의 인생의 가치를 이쪽으로 바꾼 것 뿐이지, 뭐 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은 이제 구심점이 돼서 이렇게 펼쳐놨으니까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같이 뜻을 모아주신다면은 반드시 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들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들한테 저희가 가능하면은 저희 파란 천사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려서. 그런데 알려달라면 요새 뭐 그냥 야, 지인 보고 너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도 못해 준비한 것이, 저희는 그래도 후원을 받는 이런 업체니까, 단체니까 후원받은 물품 중에서 저희가 수혜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한테 뭐 립스틱, 화장품 줘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수혜자들한테 줄 수 없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써도 되는 거니까, 기업에서는 유통기한 임박하거나 지난 거는 못 팔아요. 못 팔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저희는 모읍니다. 이 모아서 저희가 우리 파란천사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그 제품을 드려요. 드리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의 이 선행을 홍보하자. 그래서 알리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데는 저희가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나눠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기반을 해가지고 진짜 재원을 모아서 수혜자들을 돕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모아서, 그러고 우리 뭐 임원들이 이래 활동하시면서 쓸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 후원받고 어디 누구 줬으면 수혜자 줘야지. 이거 일반인들 나눠주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수혜자는 정말로 괜찮은 거, 정말로 진짜 돈을 주고 사서 제대로 된 걸 수혜자를 줘야지, 수혜자 기부받았다고 해서 막 수혜자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혜자일수록 더 가치 있는 걸로 해서 존중을 해줘야지, 수혜자를 기부받으니까 날짜 임박하더만 너 써, 이래,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자들한테는 정말로 우리 파란 천사들이 모여서 진짜 기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수혜자 주는 거고, 그러고 유통기한 임박하거나 정말로 일반적으로 수혜자들이 쓸 수 없는 물건들, 이런 거는 대중들한테 나눠줘서 이 대중들이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 나눠주는 거, 이거 막 이게 한국 새생명복지재단에서는 막 받아갖고 이래 일반적으로 뿌리면 되느냐, 이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줄 수 있는 게 있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기업체 보고는 버리지 말고, 폐기하지 말고, 쓰레기 만들지 말고 저희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주는 거를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거 소비하고. 왜냐면 이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못 쓰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릅니다. 예, 우유가 보면은 소비기한이 45일이에요. 근데 유통기한은 보통 2주 미만입니다. 찌고 나오는 게. 그리고 2주 미만의 마지막 날에 사도 충분히 냉장 보관만 안 하면, 잘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먹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폐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거 주면은 못 먹는 거 준다고 오해를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번에 7월 13일 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인가? 거기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쪽에서 소위원회에서. 왜냐면은 유통기한만 그동안 표시를 해왔는데 이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광고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대신에 이제 우유만 빼고, 우유는 낙농가를 좀 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만 빼고 나머지는 표시해도 좋다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마음 놓고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고 우리 파란 천사 완성되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